읽어보셨습니까? 다음에 땅 팔면 이 서류를 제공한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제공한다. 나중에 집 팔았을 때 이거 자체를 넘길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관행상 다 넘겨주지만 원래는 다 넘겨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그럼 이걸 언제 만들어주냐? 자, N쪽 오셔가지고 3번에다 별표, 4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요. 가로 안에 있는 말에다 형광펜 하시면서요. 등기를 마쳤다고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쳤더니 누가 생기면 그럼 거기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마쳤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하는지 안 하는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기억번 세 단어 동그라미 써보십시오. 보존이란 말을 언제 쓰죠? 처음 무엇이 어쨌다고 그래서 언제 보존이란 말을 써요? 소유권 등기를 처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 자,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설정이란 말을 언제 쓰죠? 자, 돈을 빌렸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로서 갖는 것이고 누구도 갖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자도 가져야 안 가져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주인인데 전세 내주고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전세금 내주기 전에 뭐 돌려받아야 돼요? 말소 등기 할 때 피아트 뭐 받아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요. 자, 이전은 언제 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작성된다. 자, 저당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저당권 이전을 마쳤다. 작성되어 안 돼? 뭐 할 때도 그 세 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뭐 하는 건데 작성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정답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부동산 변경 경정 밑줄 하시고 뭐 하나 떠올리실까요? 지목 변경, 건물 중축. 이게 표지에 부동산 변경인데 새로운 권리가 나왔습니까? 지목만 바뀌었잖아요. 그 밑에 그 옆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밑줄 하시고 뭐 떠올리실까요? 주소 변경.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작성하지 않고. 그 밑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자, 또 하나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인데 자, 여기서 3번 2번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전세권이 사라진 것이지 이 사람이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했을 때 말소 등기하거나 뭐 하더라도 회복 등기하더라도 새로운 권리자가 탄생하지 않으므로 작성되지 않는다고요. 자, 니은번 가등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다 가등기를 마쳤다. 새로운 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 있는 가등기가 지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등기가 물권은 아니지만 청구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이 가등기를 말소할 일이 있겠죠. 등기관이 물어보겠죠. 너 병이니? 병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하늘 땅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도 가등기를 쓸 때도 뭐 한다. 작성이 돼야 되고 가등기권자도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디귿번호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추가요. 추가했을 때 작성한단 말은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전세금을 뭐 했다? 증감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넘겨보십시오. 전세금이 7천만 원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7,500이요? 그렇게 막 중개하면서 브리핑하고 그러면은 손님들 다 옆 사무실 가버립니다. 7천에서 얼마로? 1억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금 오르면 새로운 권리가 나왔습니까? 전세금은 올랐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4번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옵션이 또 하나 있거든요.
자, 5번 내려와서 기억번 가볍게 밑줄 하시고 등기필 정보는 무엇별로 작성한다?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3개 있는 사람은 몇 개 있겠어요? 그 밑에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뒷부분 해석하십시오. 일괄 신청은 여러 건을 한 장에다 했잖아요. 이때는 무엇별로? 명의별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니은번 별표를 하시고, 자, 또 하나의 옵션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같을 때 작성된다고요.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죠? 다를 때는 작성하지 않는데 이걸로도 봐보면요. 신청해서 등기 마쳤을 때요. 이걸 반대해서 하면 등기한이 뭘로 하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강공사가 뭐 했을 때 촉탁했을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신청했을 때 작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옵션이 이거거든요.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다를 수가 있느냐. 거기 아래 A, B, C 세 가지 묶으신 다음에 줄은 긋지 마시고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승소한 의무자, 아까 사드 기억나십니까? 네. 사드만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이제. 5억이 얼마짜리로? 누가 안 받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네 수중에 있는 무엇은 내라. 근데 얘가 신청하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나오는 거예요? B 명의로 나오죠.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죠? A, 명의는 B. A는 새로운 권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A는 신청만 한 거지 새로운 권리자는 아니 때문에 얘는 받을 자격이 없고 B는 새로운 권리자는 됐는데 뭐 안 났어요? 이분에게도 작성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채권자 대의겠죠. 왜 채권자가 나섰을까요? 자, 우리 병한테 팔아서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누가 나서는 거죠? 병이 대유 신청하더라도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명의로.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 명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한다? 작성되지 않는다. 자, 10번은 그릴 것도 없이 무슨 단어로 버티시면 돼요? 거기가 아닌데요. 직권이요.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이 들어오니까 직권으로 뭐 했어요?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잖아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서 작성되지 않는다고요. 자, 디귿번 강공서다 동그라미 하시고 강공서는 뭐 하니까? 촉탁인데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다만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했다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작성이 돼야 된다고요. 자, 니을번은 설명됐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밑에 5번이 또 나왔죠. 5번을 6번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자, 기억번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원하지 않는다는데 뭐 부득불 만들어줄 건 없잖아요. 자, 니은번 누구죠? 자, 여기에 만약에 양산시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양산시 새로운 권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거 왜 만들어지죠, 지금? 다음에 본인 증명하고요. 이때도 양산시가 땅 팔려면 너 진짜 양산시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니은번이 그 말이야. 국가나 지자체라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말이고. 디귿번은 알아서 동그라미 치고 나오십시오. 3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고요. 등기평부를 언제 작성하느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요. 새로운 권리자일 때 작성하고 또 하나 등기명의인과 신청만 한다. 같을 때 작성된다고요. 근데 이 등기평부와 다르게 이제 또 다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가로 2번 뭐가 필요하다?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통지서 아까 앞으로 가서 등기필 정보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뭐예요? 스티커가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다음에 써먹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얘는 그냥 등기를 뭐 했다고? 마쳤다는 통지서인데 자, 왼쪽 오셔서 이 편지 받는 사람이 크게 몇 사람 있다?
샤오지가 뭐 세는 건 정말 약합니다. 몇 사람이요? 4사람이요? 아니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이걸 못 세게 방해를 하죠?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안료통지를 받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왜 못 세는 거야? 자, 니을부터 갑니다. 니을. 강공세 밑줄 하시고 여기 2분 생각하시면 되죠. 이분한테 등기평 뭐 작성된다 안 된다? 하지만 등기 됐다고. 통지는 가야 되겠죠. 자, 디귿번 어디에 형광펜 하시면 돼요? 확인 정보. 엉뚱한 놈이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뭐야 돼요? 우편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밑줄 하시고 누구? 신청인. A번 공동 신청할 때 알려주는데 별표 2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거 봐보십시오. 자,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은 깨졌다. 이거 단독으로 공동으로. 의무자는 갑이고 권리자는 을인데 을은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에게 뭐도 보내주라는 게 완료 통지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을은 몇 통의 편지를 받겠어요? 내용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한 장 앞으로 와보시면 편지 제목이 뭐예요? 미대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기필 정보도 되면서 뭣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한 통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통지 대상은 된다고요. 그런데 자 이거 봐보십시오. 아까 이거 저당권 말소, 전세권 말소했었죠. 의무자는 누구죠? B. 권리자는 누구예요? 설정자가 되겠죠. 자 이때 등기필 뭐 작성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등기 권리자한테 이거 뭐 했다고? 말소했다가 통지서는 보내주면 된다고요. 이 사람은 등기필 뭐 안 받으니까 뭐만 보내면 돼요?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요. 자,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 하시고요. 누구는? 원래는 의무자한테도 보내줘야 되는데 의무자들은 등기 별 관심이 없거든요. 돈만 받으면. 의무자는 별도의 뭐가 없으면 요청이 없으면 따로 통지하지 않는 말이고. 자, 10번 별표를 하시고 칠판에서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은 안 했죠? 등기 명의는 아니지만 뭐 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뭐 해야 돼요?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는 보내주시라고요. 자, 니은번 제목 끝까지 밑줄 하시고 무엇은 아니지만 신청은 아니지만 등기 명인 된 자. 여기서 이분들이야. 신청은 안 했어도 등기 명인 된 사람, 신청 안 했어도 등기 명인 된 사람들한테 무엇은 안 주더라도 등기평은 없어도 이런 분들한테도 뭐 하세요? 통지서는 보내주라고요. 자, 그래서 통지받는 사람 크게 몇 사람이다? 4사람인데, 자, 채권자 대의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몇 페이지로 와보시냐면요. 87페이지. 자, 87페이지 8번에 보시면 언니들이 별표 쳐놨죠? 이렇게 치십니까?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들지만 양쪽 다 무엇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잖아. 명의인 된 사람한테도 명의인 된 사람이든 신청이든 전부 다 무슨 통지서는 보내주라고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면 뒷부분 볼 때 좀 수월하겠죠. 자, 돌아오셔서요. 자, 이거 등기를 할 때 만약에 계약서를 집어넣었다. 이 원인에서 등기소가 가질까요? 돌려줄까요?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가로 3번 반 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쭉 가시다가 당구장 표시만 밑줄 치면서 가보십시오. 주민등록번, 대장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 왜? 지금 병아리가 되는지 후라이가 되는지 하고 나와야 되잖아 지금. 오늘 점심은 따로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후라이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돈만 주면 떼주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다. 돌려줄 필요는 없다 말이고요. 가로 4번에 별표를 하시고요. 뭐가 바뀌었다고? 중요한지 어찌 알고 별표를 해놨지? 그렇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따로 뭐가 있어요? 대장은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전 소유자 이름으로. 그러면 원래는 매수인이 등기소에서 등기 띄어들고 신청해야 돼. 거의 안 하잖아요.
편지 보내주라고요. 1, 2, 3, 4 다 앞에 무슨 권? 소유권.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밑줄 하면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하더라도 보낼 필요는 왜냐고 묻는다면 안 나오니까. 저당권이 토지단이 안 나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면 두 번째 당구장 표시 가짜 삼형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하더라도 통지한다 안 한다. 왜냐고 묻는다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요. 가로 5번은 시험에 안 나올 말했는데 중개업자는 알아놓으십시오. 세 단어 밑줄 하십시오. 소유권 보조,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하시고 가등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무조건 국세청에 자료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든 아니든 자료 무슨 등기라면 이 세 가지,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상속이든 경매든 공매든 무조건 자료가 어디로 국세청으로 넘어는 간다고요.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넘어간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총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강론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제4장 강론 제1절 제목이 뭐가 있어요? 각종 등기인데 SS 1번, 페이지 넘겼더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가등기에다 별표 3개 하시고 앞에 6가지는 나중에 급할 때는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등기를 보도록 할게요. 가등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막바로 등기하면 되지 왜 가등기를 만들어서 착한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자, 내가 등기를 하려면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때 다음에 하게 된 이 등기에 대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게 뭐가 돼요? 가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청구권 가등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상대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등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결국은 뭐에 대해서요?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내리십시오.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 무슨 가등기예요? 지상권에다 형광펜하시고 무슨 가등기도 지상권도 가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는 갑구가 주로 나오겠지만 어디에도 자 현재 가등기권자 형광펜하시고 누구예요? 가등기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상권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가등기만 있잖아요. 나중에 번등기 하면 뭐가 돼요? 지상권자가 된다고요. 이 사람은 갖는 게 무슨 가등기예요 지금? 지상권 가등기인데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남하당 찾아보시죠. 남하당. 남자는 하늘이다 이런 당이 있습니다. 자, 남하당은 소유자입니까? 가등기권자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가등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번등기 하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가등기는 아직 권리자가 된 건 아니고 권리에 뭐만 가지고 있을 때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때 미리 해놓는 게 뭐다? 가등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에 대한 가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자, 큰 2번은 가로 1번 권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은 줄칠 거 없습니다. 다 되는데 객관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유치권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번등기 자체가 안 되면 가등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것들은 줄 긋지 마시고 예체만 보십시오. 소유과, 지상과 다 된다고요. 번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 되는데 유치권은 번등기 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 없다. 두 번째 건 좀 어렵죠. 밑줄 끊어치면서 지목이 바꿀 거니까 미리 가등기 해달라. 울산으로 이사할 예정이니까 가등기 해달라. 등기 뭐라 하겠어요? 이사 가고 오라고요. 거기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찾는 거죠. 지금 가등기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권리를 위한 건데 걔네들은 뭐니까 사실에 대한 가등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가로 2번 청구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 이거 넘어온 거죠. 그럼 권리는 봤다고 치고 그 권리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냐. 다시 목차가 몇 개로 갈려 있어요. 이번은 찾기도 쉽게 동그라미 1, 2, 3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개 쳐보십시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그러면 자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별표 말소 가등기에도 형광펜 하시고 자 해석해 보십시오. 자 권리가 소멸됐으면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라겠죠. 그런데 지금 소멸 청구권을 가지겠다는 말은 권리가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말소 등기 할 수 못하는 거잖아요. 언제 말소 등기 한다고? 권리가 소멸되면 말소 등기인데 소멸 청구권이란 말은 아직 권리는 있으니까 말소 등기 할 수는 없는데 막상 말소 등기 할 때쯤 그놈이 팔고 튀어버리면 또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뭐 할 수도 있나요? 말소가 등기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소멸 청구권의 성격 때문에 이 소멸 청구권의 성격이 말 그대로 뭐라면 채권적 청구권 하면 순위 확보하라고 해서 뭐 해야 돼요? 가등기가 되는데 이 성격이 뭐일 때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물권이 방해받을 때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 뭐 하면 되죠? 말소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는 청구권 당연히 뭘 말하고? 채권을 말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다. 가로 3번에 1번도 다시 밑줄 쳐놓으시고요. 가로 3번에 1번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일 때 된다고요. 자 다시 등기 아래에서 동그라미 2번도 그 조건기한 형광펜 넣어보십시오. 뭐일 때는 되고 시기부 정지 조건은 대상이지만 그 옆에 무엇은 안 되죠? 정기와 해제 조건은 안 된다. 지금 해제 조건은 왜 안 되는 거죠? 이거 차이가 뭐예요? 정지 조건이란 말은 지금 효력이 발생된 거 안 된 거예요? 정지가 됐으니까 조건 성취되면 할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가등기가 되지만 해제 조건은 이미 효력이 발생되고 나중에 조건 성취하면 소멸돼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당연히 뭘 말하고 정지 조건은 대상이지만 무슨 조건은? 해제 조건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고요. 3번은 어디에 포인트 넣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 바로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약이요. 매매 예약을 했을 때도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서 뭐 한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 이제 법조문 해석 문제인데 가로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인가 거기 명칭들 하나씩 잡아가야 됩니다. 1번은 봤었고 2번 자 말이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왜 없죠? 자,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아직 못했을 때 미리 해놓는 게 가등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죠. 보존등기를 안 했단 말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가등기로 떴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지금이야 다 같이 안 되는 표정하지만 시험장에 또 되는 것처럼 찍고 나옵니다. 단어에다 주문거리시라고요. 아, 보존등기가 가등기란 말은 아직 뭘 안 했다. 보존등기 안 했다. 등기가 없는 상태다. 거기에 대한 가등기는 말장난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끝까지 밑줄 쳐보십시오. 처분자의 가등기. 특히 가로 안에 있는 말 형광펜 하시고요. 무슨 가등기죠? 자, 이건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걸 언제 다 예습을 하셨습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다 밑줄이 쳐졌죠? 자, 뭐라고 써졌죠? 다음류는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가등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네가 판사해라. 자, 4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용어의 차이인데 두 가지 비교해 볼까요? 자, 이제 매매로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집을 한 채 1억에 팔겠다. 좋다. 두 사람 간에 매매가 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9천 넘기로 하고 이 사람이 갖는 권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순위를 확보해서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가등기를 했다. 자, 가등기 했으면 소유권 넘어가나요? 처분 금지 효력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갑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하면 병도 무슨 권? 채권은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지만 채권은 충돌 경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아직 계약금밖에 안 받았잖아요. 얘한테도 받는 거야. 이 가등기를 뭐라고 볼까요? 거기 4번이냐 5번이냐? 자, A도 갑이 해줬고 A도 갑이 해줬으니까 이걸 뭐라는 거죠? 이 중에 가등기도 나올 수는 있죠. 물론 여러분이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분이 다음에 뭐하면 혼돈겸 직권 말소 당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달라지는 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확보해서 미리 뭐 해놨다? 가등기를 걸어놨다. 자,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얼마 준비해야 돼요? 9천인데 이게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을이 정에게 뭘 양도하는 거예요? 이때 파는 건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파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판다고요. 자, 이때 양도 대금 얼마겠어요? 자, 1억은 지금 무슨 값입니까? 소유권 값이고, 우리 갖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값은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물론 여기다 이제 뭐 붙여야 되겠어요? 피 붙여야죠. 피 없다고 치면 그냥 얼마 그대로. 계약금 100만 원 주고, 잔금 900인데, 우선 계약금이 넘어갔습니다. 이때 정이 갖는 권은 무슨 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을에게. 아직 뭘 안 받았으니까. 그럼 이때 정은 뭘 갖냐고요? 배운 사람답게 정이 갖는 권을 정확히 표현해 보시면. 민법 시간은 주로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지금 민법 어디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몇 바퀴 돌아서 이제는 뭐 어디를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지금 3회독제입니까? 4회독제입니까? 8회독, 합격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갖는 건 매매 목적물에다 뭘 갖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매매 목적물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이전 청구권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돼 있고 가등기 돼 있고 이 사람 또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인데 가등기권자가 또 이렇게 가등기를 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인데 이때 번호가 중요합니다. 번호는 자 아까 얘는 번호 몇 번이었어요? 2 중에 가등기. 얘는 번호가 이걸 뭐라는 가등기인데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여당당입니다. 여당당. 순위번호 5-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등기를 왜 부기등기 한다고요? 청구권이 넘어가는 거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에 형광펜 하시고 낯설지 않게끔 많이 읽어두셔야 된다고요. 지금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건 이제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가등기지만 정식 명칭은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여당당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소유권 이전 청구권 안 가졌잖아요.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이전 청구권을 가져오겠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등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계약이 진행되겠죠. 잔금 9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넘어오는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이전되고 가등기가 뭐 하는 게요? 이전해서 그러면 본등기를 이렇게 하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누구 앞으로? 정 앞으로. 그러면 을은 이제 매수인의 지에서 떠나갔으니까 을 이름 뭐하고 지어져서 이제 매수인은 누가 된 거예요? 정이 됐다고요.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하겠어요? 가등기의 이전 등기야. 다시 한번 앞으로 오셔서 지금 5번 보고 있습니다. 5번 알았죠? 기억번이 아까 가등기고 니은번 이걸 뭐라고 해요? 가등기의 이전 등기야.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매수인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누구 찾아가겠어요? 갑 찾아와서 잔금 얼마 주면 9천만 원 주면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본등기를 여기다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요. 자, 이게 되면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디귿번하고 니을번 묶어보시면 디귿하고 니을 쭉 보신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가등기를 보고 1억을 빌려줬습니다. 무슨 기대로 빌려줬겠어요? 너가 뭐 하겠지? 본등기에서 소유자가 되면 여기 충분히 이 땅은 10억짜리 가능하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자, 돈 받으러 갔더니 기억이 안 난다. 받은 적이 빌린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표정은 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누라한테 보고해야 되죠. 마누라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친구가 1억 빌렸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잘 생각하니까 나도 빌려준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맞으면 이제 기억이 나겠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소송하겠죠. 왜 하느냐 해서 자 해서 판결을 받는데 자 재판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등기법 수업 시간에 봤던 그림이 기억이 난다고요? 누구 것 될 줄 알았는데 한 5초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 것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 받더라도 여기나 경면할 수는 채무자는 을인데 소유자는 누구니까 정이니까 경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A는 소송하기 전에 미리 뭘 걸어놓고 해야 되겠죠. 판결을 확보해서 미리 뭘 걸어야 돼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슨 차이에요? 지금은 무슨 문제니까? 돈 문제니까 가압류를 거는 것이고 돈 이해 문제라면 가처분인데 여기다 이제 등기를 써줘야 되겠죠. 가등기에 대한 뭘 건다? 가압류를 이렇게 건다. 번호를 몇 번 써야 되겠어요? 가압류인데 뭐에 대한 가압류죠? A의 거이 아니라 5번에 대한 가압류잖아요. 번호가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줘서 가등기가 양도되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허용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가압류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가압류 가등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또 무엇은 된다고요? 가등기의 가압류는. 그래서 가가는 안 되고 가가는 된다로 오였습니다. 시험장은 그 가가가 뭔지를 그럼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거기서 이제 2번하고 디귿 니을 3번하고 디귿 니을 묶어 놓으시라고요. 3번 무엇은 안 되지만 가압류 가등기 안 되지만 거기 5번에 디귿 니을 가등기에 대한 무엇은 왜냐하면 가등기도 이처럼 양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못 팔니까 말아달라고 판사한테 이거 내려달라면 판사는 뭐 해야 돼요? 내려준다고요. 그래서 거기 단어 싸움이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큰 차이가 된다고요. 가압류에 대한 가등기는 법원이 내릴 가압류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도 양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무엇은 가압류와 가처분 허용이 된다고요. 근데 그 밑에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형광펜 치면서 무엇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물어봐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압류 가처분은 뭐냐면 소송을 할 때에서 판결을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지금 이거 뭐 해달라냐면 이 사람이 본등기 하는 걸 금지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등기에 한 본등기라는 것은 권리를 처분하는 겁니까? 취득입니까? 가처분은 뭘 막는다고요? 처분을 막아달라는 건데 이건 처분이 아니 이때 막을 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거기 123페이지에서는 시험 나가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안 나오면 민법에서라도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지 넘어와서 124페이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절차 부분이야. 자, 갑과 을이 이렇게 가등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절로 나올까요? 신청할까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당연히 공동, 갑이 뭐가 되고 의무자, 을이 권리자 공동 신청인데 등기를 마쳤죠. 근데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는 급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 받아서 뭐도 받아주는 거야. 자, 이 가등기를 갑이 얼른 해주고 싶겠습니까? 을이 얼른 하고 싶겠습니까? 을이 단독 신청한대. 물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한테 뭐 받아오거나 승낙서 받아오면 단독인데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갑이 공동 신청 협력 안 해주고 뭣도 안 써주고 그러면 소송 벌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서 잃어버립니다. 뭐라고 잃어버리겠어요?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한다고 잃어버린다. 얘가 뭐 안 해준다? 가는게 안 해준대. 이거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판사님이 서류 검토하시고 빨리 좀 내려주면 안 될까 하고 뭐 신청하는 거야? 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이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근데 법원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원래는 뭘로 가야 돼요? 촉탁인데 법원이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촉탁 대상이 않는 게 바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촉탁하지 않고 누구 마음이 지금 급하겠어요?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와서 뭐 해라. 단독 신청해라. 즉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때는 네가 판사라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을을 시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을을. 자, 이제 그림은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몰라서 못 찾았습니다. 자, 밑줄 넣어보시면 일단 원칙은 밑줄 치지 마시고 가로 2번 밑줄 넣으면 되겠죠. 단독 신청 누가? 가등기 권리자. 1번 갑에 뭐 받아오거나 승낙서. 2번 법원에 뭐 받아오면 명령 받아오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에다 형광펜 크게 넣으시라고요. 이것만큼은 법원이 말한다. 촉탁하지 않고 뭐 한다. 단독 신청인데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때는 무슨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네가 판사해라 이 말 해서는 안 되고 이때는 단독 신청 받아준다고요. 거기 중간에는 표에다 별표를 하시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 언제 챙겨오세요? 본등기 할 때. 왜냐하면 가등기 하더라도 소유권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옆에 토지거래가에다 별표를 하시고 얘는 강력한 규제책이기 때문에 언제 필요하다. 가등기 할 때 집어넣고 그때 집어넣었으면 본등기 할 때 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요. 자, 큰 4번에 가로 1번만 가볍게 밑줄하시고 가등기 형식은 뭐에 따른다? 동그라미 1, 2번 묶어만 두시고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 타면 됩니다. 가로 2번 모르신 분들만 밑줄 치십시오. 가등기 하더라도 뭐 없고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앞에 나왔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은 꿈을 꾸겠죠.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일이 잘 풀려서 본등기에서 소유자가 될 거다 꿨는데 꿈이 깨졌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면 이제 뭐하러 가겠어요? 가장 쉬운 거니까. 가등기 말소 공동으로 단독으로. 공동으로 누구랑 오면 돼요? 갑과 을이 와서 6번 몇 번 말소 5번 말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이 가등기가 효력이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 가등기 할 때 단독 줬으니까 말소할 때도 자 이때 단독은 세 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분이 오십니다.
을이 와서 등기한테 한마디 하겠죠. 내가 바로 누구다. 을이다. 내 가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해도 을을 요하니까 받아주는데 등기에 물어보죠. 네가 을이란 걸 내가 어찌 아니. 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를 마치더라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기다 이 말 붙여주는 거죠. 무슨 정보? 가등기필 정보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물어보기가 겁이 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인감은 첨부될까요 안 될까요?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오늘 이거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첨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써놓고 물어보는데 이걸 여기 못 찾았죠. 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이야기해주면 진도가 팍팍팍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권이면 인감 첨부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 가등기 말씀을 첨부하지 않는다. 거기 그 말이 한 20줄에서 있죠. 지금 딱 두 줄인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꼭 두 번씩 이야기하고 그러게 합니까? 어디로 가보냐면요, 언니들 만나야 되겠다. 아까 첫 시간 끝나고 언니 가더만요. 자, 교재 99페이지. 99페이지 제가 니은번 끼워먹기를 하겠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끼워먹는다고요? 무슨 가등기면? 소유권 가등기 말씀 인감 떼우고 소유권 아닌 가등기 말씀이면 그걸 지금 지난주 배웠어요? 지지난주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 했는데 돌아와서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봅시다. 소유권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 첨부한다. 물론 소유권 A의 권리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 첨부하지. 그 두 줄을 못 읽고 그냥 첨부하지 않는다라면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럴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 가등기 말소할 때 지가 뛰어다니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러면 급하겠어요? 아까는 을한테 기회 줬으니까 이번에 누구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요. 갑도 을한테 뭐 받아오면 승낙 받아오면 갑도 가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에게도 기회를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매매가 무효가 됐는데 가등기 말소 안 하고 자 병 앞으로 등기되면서 원래는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7번 몇 번 말소 5번 가등기 말소하는 거 다시 시작합니다. 뭐 하면 된다? 공동 신청 누구랑 누구랑 병과 을이 가도 되고 갑과 을이 가도 되겠죠. 누가 가도 되고 을이 가도 되고 누가 가도 되고 주인공이 벌써 나오면 안 되고요. 지금 갑이 가도 되는데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도 을한테서 뭐 받아오면 승낙 받아오면 단독으로 말소하는데 거기 가로 안에 특히 주의할 점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대위하는 게 아니고 직접 뭘 준다는 게 말소 신청권을 부여받는다고요. 여기 가등기 말소는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올 사람 을을 뭐라고 표현하죠? 가등기 명의. 그 다음에 갑은 가등기 의무자, 병은 등기사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 그림과 거기 있는 말을 여러분이 한 번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가 이제 말소 처리가 되는데 일이 잘 풀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오른쪽 가서 보시면 이제 일이 잘 풀려서 뭐 한다? 오른쪽 등기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가등기권자 누구였어요? 가등기권자가 누구였어요? 임종성. 임종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종성이 몇 년생이죠? 얘가 아닐 텐데요. 임종성 동생인 모양인데요. 자, 순위번호 10번 소유자 누구예요?
정진우. 그 다음에 임종생이 본등기를 몇 년도 했어요? 2005년도 했잖아요. 그러면 임종생이하고 정진우가 충돌하잖아요. 순위번호 11번 동그라미 하시고 몇 번 말소?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직관 말소했다. 자, 주말은 직접. 자, 빨간색 볼펜 들어서 몇 번 지우는 거예요? 10번 지우는 것이고 뜻을 밝혀놨잖아요. 9번 가등기에 본등기로 2005년 7월 1일 등기인데 그러면 정진우는 직권 말소당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통지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옮겨봅니다. 이렇게 가등기 있더라도 여전히 갑거니까 다른 등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는 거죠? 본등기를 할 때 이렇게 본등기를 할 때 당연히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의무자는 갑이냐 병이냐? 갑이 돼야 되는 이유가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관이 7번 몇 번 말소? 이 말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요. 병의 승낙서는 들어와야 되겠죠. 승낙서 들어오면 을이 병한테 가서 승낙해주라. 병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보고 들어왔으니까 승낙서를 넣을 필요도 없고 이 등기를 미리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말소를 신청할 것도 없이 본등기 이루어지면 등기가 뭐 하는 게 직권 말소. 자,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동그라미 2번 등기 의무자 쭉 밑줄 쳐가면서 누가 의무자다? 가등기 의무자.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이요. 설정 당시 소유자.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제3취득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자, 양립할 수 없는 동그라미 하시고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말소를 뭐 할 것도 없고 신청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지만 그 밑에 말소했다는 사실을 뭐 해라? 이때는 사전 통지가 뭐 하는 거죠? 사후 통지가 된다고요. 자, 반면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내려오셔서요. 한 군데만 밑줄 긋고 나오시면 넘어갔지. 본등기 하기 전에 일방이 죽을 수 있잖아요. 뭐 할 필요 없이.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본등기 넘어오는 거고요. 그 밑에 4번 밑에 거기다 별표 하시고 박스 안에 있는 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갑이 3억에 팔았더니 A, B, C 세 사람이 우리가 1억씩 내서 사겠다. 좋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등기를 몇 사라? 가등기도 지금 여러 사람이 될 수는 있는데 자, 이거 본등기 하는 방법 가장 무난한 방법은 뭐겠어요? 이분이 3억을 주게 되면 전원이 가서 누구 명의로?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잔금날 가봤더니 B하고 C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A만 와서 1억 주면서 나는 나한테 1억 줬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 뭐 해라? 돈 받은 만큼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를 해달라 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전화 통촉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이건 이의 개념이거든요. 갑이 1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3분의 1 넘겨주면 지는 얼마 갖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 지분을 내가 3분의 1 넘기든 2분의 1 넘기든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인이 뭐 할 수 있다?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다. 근데 A가 하는 말이 나한테 1억 받았어도 등기는 오늘 개운하게 다 넘겨버려라. 그러면 갑이 A에게 한마디 던지겠죠.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포항으로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양산으로 뛰시겠습니까? 얘는 어떤 놈이에요 지금? 애 미친 놈이에요. 돈 얼마 주고? 1억 주고 여러분한테 다 넘기라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1인이 뭐 할 수는 없다.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자, 가로 2번에 1번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 읽어내시고 가로 2번에 2번은 줄칠말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뭐 가지고 오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본등기라 하죠. 이때 본등기 할 때 등기필 정보는 을게 필요하겠습니까? 갑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것이 필요하지. 가등기필 정보는 아까 뭐 할 때는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필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본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갑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동일성만 밑줄 하시고요. 좀 달라도 뭐 있으면 동일성 있으면 눈 감아 주는 거고요. 가로 3번 줄대지 말고 읽어만 가십시오. 제가 칠판에 수없이 보여드렸잖아요. 순위번호 그대로 쓰면 되고 본등기하고 가등기를 지워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본등기를 하는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큰 7번 별표 크게 하시고 매년 나옵니다. 가로 1번과 가로 2번의 차이가 뭔지를 쉬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